10월 초, 일본 남부 이주제도는 마치 거대한 망치에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태풍 22호 할롱, 풍속 초속 70m/s, 중심기압 905 헥토파스칼. 토네이도급 폭풍력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휘어지고 강철 교량이 찢어졌다. 밤하늘은 번개로 찢기고 바다는 도시를 집어삼켰다. 일본 기상청은 긴급히 발표했다. 이 태풍은 5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수중의 재난입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이주제도 남부는 전력망이 붕괴되고 항만이 사라졌다. 그곳은 마치 문명 붕괴의 실험장처럼 변해 있었다. 할롱의 분노,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다. 항공 관측팀은 사상 처음으로 태풍의 눈 속으로 진입했다. 그곳은 완전한 정적의 세계였다. 기압은 900 헥토파스칼 아래로 떨어지고 눈 중심부의 온도는 주변보다 10도 이상 높았다. 폭풍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호흡했다. 과학자들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태풍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괴물입니다. 실제로 할롱은 해수면 온도 30도씨 이상인 바다 위를 지나며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그는 인간의 예보 시스템을 비웃듯 하루 만에 진로를 바꾸었다. AI 예측 모델조차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기후 괴물의 탄생, 인간이 만든 폭풍. 기후학자들은 이 현상을 기후 괴물의 시대라고 부른다. 한때 태풍은 바다 위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는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온난해진 바다와 메말라가는 육지, 잘려나간 숲과 과열된 도시의 열기가 태풍에게 새로운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1959년 이세환, 2003년 매미, 2019년 하기비스. 그 모든 재난은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았다. 하지만 할롱은 경고한다. 인간은 과거를 잊는 순간 다시 심판을 받는다. 한반도에도 남은 그림자. 태풍의 중심은 일본을 향했지만 그 숨결은 한반도까지 닿았다. 강원 영동에는 동풍 폭우가 쏟아졌고 서쪽 지역에는 팬 현상으로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았다. 가을이라 부르기엔 너무 뜨겁고 폭풍이라 하기엔 너무 길었던 이상기후. 그것이 할롱이 남긴 흔적이었다. 인간의 착각, 기술은 자연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예보의 시대를 살고 있다. AI 예측, 위성 관측, 슈퍼컴퓨터 분석. 하지만 태풍은 그 모든 기술을 앞질렀다. 자연은 인간보다 빠르고 더 깊다. 기상청 연구원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앞으로의 태풍은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이 아닙니다. 언제든 올 수 있는 일상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우리가 만든 기후의 균형이 무너진 이상 다음 폭풍은 더 강하고 더 예측 불가능할 것이다. 잿더미 위의 희망, 인간이 배워야 할 것. 할롱은 도시를 무너뜨렸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너진 벽돌 사이에서 손을 맞잡았다. 아이들은 대피소 창문 너머로 다시 맑아진 하늘을 바라봤다. 그 눈동자 속엔 두려움보다 경외심이 있었다. 자연은 복수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잃어버린 균형을 되돌릴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다. 책임, 감신, 그리고 기억이다. 기억하지 않는 재난은 다시 반복된다. 기억하는 인간만이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다. 폭풍이 남긴 질문. 할롱이 떠난 뒤 바다는 잠잠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묵직한 물음이 남았다. 우리는 자연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배울 수는 있다. 그 배움이 진짜 시작된다면 다음 태풍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닌 경고에서 비롯된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폭풍의 기록이 아니다. 할롱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자연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한반도의 하늘은 조용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서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단순한 국지성 소나기가 아닙니다. 이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저기압 사이의 미세한 균형이 깨지며 만들어진 가을 장마의 문을 두드리는 첫 신호입니다. 동풍이 만든 비, 바다에서 시작된 숨결. 어젯밤 21시 실황과 오늘 오전 9시 예보도를 비교해보면 중국 북동지방의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확장하면서 동해상 주변의 등압선이 좀 더 조밀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북쪽의 찬 공기가 밀려오고 그 가장자리에서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습기를 머금고 구름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부산, 울산, 그리고 제주 남부는 마치 가을바다의 눈물처럼 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제주 남부는 오전 중 비가 잦아들겠지만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도 짧은 빗방울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또 한 번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상하이 인근 상공 3km 부근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이 공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한반도 쪽으로 흘러오며 지상에서는 바레만 근처에서 새로운 기압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기압골은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고 동쪽으로 이동하며 오늘 밤 서해 5도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하겠고 내일 오전엔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오후엔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까지 차례로 비구름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단 하루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주말은 하늘의 숨고르기가 아니라 가을 장마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의 비는 잔잔하지만 경고는 조용하지 않다. 이 시기의 비는 여름 폭우처럼 강하지 않지만 지속성에 강하고 습도 변화가 커서 산사태, 도로 미끄럼, 농작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은 지난 태풍 한롱의 간접 영향으로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강수는 작은 빗줄기에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읽는 법. 기상청은 이번 강수를 가을 장마형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말에서 10월 사이 대륙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밀리며 한반도 상공에 정체선이 머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 시기의 강수 빈도와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태풍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른 시기에 장마성 비가 시작된 셈입니다. 예보는 숫자가 아니다. 생존의 언어다. 오늘의 비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다가올 계절과 기후의 흐름을 예고하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오늘 오전 동해안 영남 동부 비, 오늘 밤 서해 5도부터 시작, 내일 수도권 강원 전역 확대, 모레 가을 장마 가능성 지속. 비를 맞지 않으려면 하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읽어야 한다. 다가오는 비는 우리가 얼마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심층 리포트, 하늘이 다시 움직인다였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는다. 하늘이 한반도를 시험하는 시간.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의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서해에서 시작된 구름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릿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내일 새벽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수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낮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까지 짙은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것이다. 이 비는 단순한 일시적 소나기가 아니다. 기압골, 동풍, 고온 다습 공기,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린 복합적인 가을 폭우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젖은 땅, 다시 내리는 비. 문제는 이번 비가 내리는 지역 대부분이 이미 지난 태풍 한롱의 간접 영향으로 지반이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지하 수위가 높아지고 배수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50mm 이상의 비가 더해지면 산비탈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지질학자들은 경고한다. 이 시기의 비는 단순한 강수량보다
그 이전의 습윤도와의 싸움이다. 따라서 강원 산간, 경북 동해안, 충청 내륙, 남부 저지대는 작은 빗줄기에도 국지적 침수나 산사태 가능성이 높다. 보이지 않는 위험, 도시의 물길이 변한다. 도시의 배수체계 또한 이미 한계에 가깝다. 최근 잦은 단시간 폭우로 하수관이 역류하고 도로 위는 순식간에 작은 강으로 변했다. 특히 이번 강수는 길고 묵직한 비다. 폭발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스며드는 물이 결국 도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기상 전문가들은 말한다. 물의 위력은 빠른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것이다. 기온 역전, 한반도 상공의 이상신호. 이번 비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다. 지상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지만 상층에서는 여전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머물고 있다. 이 기온 역전 현상은 비를 쉽게 그치지 않게 만들고 비구름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기후적 덫이다. 결국 하늘은 스스로를 정리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에너지를 계속 머금은 상태로 남게 된다. 비가 남긴 흔적, 그리고 우리의 질문. 비가 그치면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은 고개를 젓는다. 비가 멈추는 순간이야말로 다음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습도는 다시 상승하고 지반은 더 약해지며 기후의 균형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기후는 복수하지 않는다. 단지 기억할 뿐이다. 한롱 이후 한반도는 다시 한번 묻는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태풍의 상운 위로 장마성 비가 이어지고 가을이 더 이상 건조한 계절이 아니게 된 지금, 기후는 우리에게 말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이 하늘을 단순히 예보로만 보고 있는가? 이제 기후는 데이터가 아니다. 생존의 언어고 미래 세대의 기억이다. 하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늘을 잊을 게 재난은 시작된다. 다가오는 주말, 하늘은 다시 어두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비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 속에는 변화의 기록이, 그리고 자연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하늘은 늘 경고한다. 그러나 듣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다.